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와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1.24% 정도 상승을 했고 코스닥이 1.6% 정도 상승을 했어요. 시장이 저렇게 상승을 한 것은 아마 정부에서 시장에 돈을 풀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현 상황을 전시 상황으로 보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6월달까지 3차 추경에서 돈 좀 풀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정부에서 돈을 풀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가지 경제 관련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6월달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지난번 대선 총선 과정에 민주당에서 공약했던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발표하기로 했죠. 그러면 시장에는 테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요건 긍정적인 요인들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부정적인 요인도 조금 있긴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장은 뭐 여기까지만 보고요. 지금 오늘 일본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일본 시장이 이렇게 1.73% 근래 보기 드문 아주 큰 상승을 했는데 일본이 저렇게 상승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긴급사태 해제를 통해서 앞으로 경제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그런 상황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액면으로 봐서는 지금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아베가 돈을 풀어서 일본 경제를 다 죽어가던 일본 경제를 이만큼 살려놨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경제활동 재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액면 그 밑에 깔린 것은 지금 아베 내각 지지율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그래요. 보도자료들 쭉 보면은 최근에는 내각 지지율이 한 2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지지율이 낮게 나오다 보니까 아베 총리가 좀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좀 달리 우리나라보다는 확진자가 아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저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지지율 때문이라고 싶어요. 여튼 쪽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의 확진자가 굉장히 10명 이하 단위로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이 되자 경제활동을 좀 재개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태원에서 확진자가 2차, 3차, 4차, 5차로 쭉 불어나버리고 또 학생들 등교 한번 시켜보려고 하니까 학교에 확진자가 나타나서 학교를 폐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아닙니까? 그리고 예전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전면적으로 애들을 등교시키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은 일주일에 2번, 그리고 중학생은 중3은 계속 갑니다만은 뭐 1학년 한 주 나오고 2학년 한 주 나오고 이런 식으로 격주로 다니는 그런 식으로 좀 속도 조절을 했잖아요. 그만큼 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경제활동 재개가 어려운데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아직은 좀 더 심각한 일본에서 긴급사태를 해제해서 경제활동 재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게 되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튼 일본이 특히 일본 내각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서두른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또 하나 정시 불안 요인이 있는데 바로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중국 양회를 통해서 오는 2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홍콩에서는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뉴스도 쭉 보니까 200명 정도 잡혀갔다고 그래요. 만약에 저기서 사람이 뭐 죽거나 이런다면 또 미국에서는 홍콩 인권법을 또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는 2003년도 홍콩에서도 일단 제정을 하려고 시도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패했죠. 시위가 워낙 많아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대신 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미국이 만약에 제정만 하기만 한번 해봐라. 그럼 홍콩 특별시를 갖다가 없애버릴 것이다. 이미 수차례 예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미중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미중 갈등은 우리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돈 흐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저런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그래도 돈 들어오는 업종이 좀 있긴 하죠. 운송장비, 의약품, 요런 몇 개 업종, 화학, 비금속, 광물, 돈이 좀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을 통해서 국가가 정책을 펴기 때문에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본도 경기 부양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투자자한테는 심리적인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보고, 또 나쁜 쪽으로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판 싸우는데 저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한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생각할 수도 없고 또 나쁜 것만 쳐다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막 복잡한 거 다 걷어버리고 그냥 시장에 돈 흐르는 거 주고 그냥 따라가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운송장비, 의약품, 뭐 음식료품, 화학, 뭐 비금속, 광물 이쪽으로 돈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우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그냥 조금씩 물량을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급 분석표 검색을 쭉 살펴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13개 종목, 이런 종목들 매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모아봤어요. 여러 종목을 좀 모아보니까 지금 시가총액순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LG화학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됩디데 요걸 갖다가 수급을 쭉 살펴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수급도 좋지만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이 종목은 지금 보유한 사람은 계속 보유 내지는 또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오늘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요거는 사실은 한 며칠 전에 검색이 되었을 때가 더 좋았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저 플래너를 통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 더 빠르겠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시젠 같은 경우는 고점권입니다. 요거는 부유한 사람들 좀 매도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는 접근하기가 좀 그래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SKC 같은 경우도 SKC는 지금 조금 접근하기는 좀 그러네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 SD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본 종목들도 괜찮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플래너에서 참모들이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가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보면은 지금 최근에 플래너에서는 오늘 3월 5일 25일 아닙니까? 이건 가상 매매입니다. 오늘 뭐 S51, 경동제약, 녹십자, 랩셀, 대한유화 뭐 이런 것들 장기적 관점에서 이건 단타 아니에요. 그냥 이거 그 플래너에서 매수한다고 그냥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51을 예전에 이때 이제 2013년도 4년도 말 그리고 15년도 초에 이렇게 매수했다가 17년도와 18년도에 이렇게 S51을 팔아먹었다 아닙니까?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괜찮다라고 보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뭐 경동제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장기적 관점에서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장기적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또 보면은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도 또 장기적 관점에서 괜찮다라고 보고 접근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괜찮다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주식시장에는 계속 좋은 일, 나쁜 일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9월 15일 이후로 공매도가 만약에 끝나게 된다면 더 나쁜 소식도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4대 보험 포함해서 국민 1인당 세부담이
뭐 직접세, 간접세 포함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1인당 평균 1,000만 원입니다. 1인당. 그래도 그거 많이 내는 사람 몇 천만 원을 낼 거고, 아니 몇 억을 낼 거고, 안 내는 사람도 좀 작겠지만, 그래도 평균 1,000만 원이라는 의미는 굉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평균 소득이면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상당히 큰 돈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세부담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정부에서는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지난 3월 달에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 발표한 그 공약을 6월 달에 구체화시켜서 발표를 하는데, 그 앞에 분명히 탄소세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세금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전시 상황이라 가정하고 돈을 갖다가 또 풀어보자라고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이런 자본시장에서 들고 있는 이 자산 가치, 그리고 부동산 실물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걸 재평가받아서 상승하는 것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좋은 요소가 있든 뭐 없든 간에 자기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유동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돈이 딸리면 안 되니까 범위 내에서 약간이라도 돈이 좀 있다면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현금을 다른 쪽 자산으로 바꾸어 두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도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서 우리는 또 우리 상황에 맞춰서 세금이 늘어나는 대로, 또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대응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